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생 일하며 모은 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걱정되시죠? 노후 자금을 도둑, 재해, 심지어 치매나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20분 안에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선택 하나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간다면 어떨까요? 내가 모은 돈, 과연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가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40년간 은행과 금융 컨설팅 일해온 퇴직 금융 전문가입니다. 최민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은행에서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그 비밀들을 오늘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65세가 되니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어요. 아내와 저 둘이서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지난달에는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호 어르신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큰 걱정을 하고 계셨죠.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신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보험사기. 범죄자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평생 모은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돈 관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금융 용어나 어려운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칙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7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매달 첫째 날이면 어김없이 은행에 오셨어요. 그리고 통장에 5만 원씩 넣으셨죠. 어느 날 제가 매달 오시기 힘드실 텐데 한 번에 여러 달치를 넣으시는 건 어떨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이게 자신의 낙이라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재미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30년을 그렇게 모으신 할머니, 나중에 손녀 결혼할 때 1,500만 원을 선물하셨다고 해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기쁨이 된 거죠. 또 다른 분은 75살에 컴퓨터를 배워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말렸지만 그분은 늙었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울 건 없다며 꾸준히 공부하셨죠. 소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달 적지 않은 배당금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물론 주식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도전 정신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꾸준함과 관심입니다. 돈을 불리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걸 왜 이제야 알았지? 하며 무릎을 치실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시면 그 소중한 통장 잔고가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농담이지만 정말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금융업계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가진 돈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관리를 못하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잘 관리하면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하게 돈을 지키는 방법. 둘째, 소득이 없어도 돈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법. 셋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지금부터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피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집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돈이 썩거나 날아가는 지름길이죠. 혹시 지금도 현금을 집에 숨겨두고 계신가요? 장롱 속, 쌀독 안, 심지어 냉장고 뒤까지. 놀랍게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1,000만 원 이상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재해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1억 원을 집 금고에 넣어뒀다가 작년 여름 폭우로 집이 침수되면서 돈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런 손실은 보험도 안 된다고 해요. 둘째, 도둑이 문제입니다. 인천의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5천만 원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는데 휴가 간 사이 도둑이 싹쓸이에 갔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노인 가구 절도 피해의 60%가 현금을 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10년 전 1억 원은 지금 가치로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돈이 그냥 집에 있으면 매년 3에서 4%씩 녹아내리는 거예요. 열심히 모은 돈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셈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은행에 가서 예금으로 바꾸세요. 예금은 안전하고 이자도 쌓이고 도둑 걱정도 없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물어보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다고 알려줄 거예요. 단 이 금액은 한 은행당 보호 금액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함정은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건 은행이 파산하면 끝장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통장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전 재산이 하나의 통장에 다 들어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첫째, 은행 파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은 한 은행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합니다. 둘째, 계좌 동결 위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통장이 묶이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끔찍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산이 답입니다. 돈을 최소 3개 은행에 나눠 놓고 각 통장에 5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행 자금 통장 이렇게 나눠보세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까? 은행마다 65세 이상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창구 가서 어르신 혜택 뭐 있나요? 꼭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65세 이상이면 기본적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함정은 자녀 명의로 돈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 돈이 남의 돈이 된다고요? 이제 가장 흔한 실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돈 자식 명의로 옮겨 놓으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자산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함정입니다. 대구의 74세 윤수영 할머니는 4억 원을 아들 통장에 넣어뒀다가 아들이 이혼하면서 전 며느리에게 절반을 뺏겼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은 아들 소유라 할머니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죠. 저는 은행에서 근무할 때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명의 계좌 때문에 고통받는 걸 봤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순간 그 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안은 뭘까요? 금융보호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건 2020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건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하면 치매나 사고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어도 그 사람이 병원비, 생활비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69세 박지영 씨는 딸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해뒀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딸이 바로 병원비를 뽑아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들고 은행 가서 금융보호자 지정 신청할게요 하시면 됩니다. 단, 치매 진단 후엔 신청이 불가능하니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자산 관리 비법으로는 신탁과 금융상품 활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돈을 지키는 궁극의 무기를 소개할게요. 바로 신탁과 스마트한 금융상품이에요. 신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돈을 관리하도록 금융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83세 김영훈 할아버지는 2억 원으로 요양비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매달 요양비가 자동 지급돼서 가족 부담이 확 줄었죠. 신탁은 300만 원 소액으로도 가능하니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의해 보세요.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의 사용 목적과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 50만 원씩만 인출 가능하게 설정해서 사기꾼이 통장을 노려도 한 번에 돈을 다 빼갈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의료비로만 사용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상품도 똑똑하게 골라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이렇습니다. 첫째, CMA 통장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쌓여요. 대전의 66세 이수진 씨는 연금을 CMA에 넣어서 연 20만 원 추가 이자를 받았습니다. 기존 통장보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으니 이득이죠. 둘째, 국채입니다. 국가 보증에 연 4% 금리로 안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입니다. 셋째, 실버 특판 예금입니다. 65세 이상 전용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0.5% 높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특별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적극 활용하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오늘만 특판이에요 하며 급하게 서명하라고 하면 하하, 집 가서 밥 먹고 올게요 하시고 천천히 검토하세요. 계약서 꼼꼼히 읽는 게 돈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본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일흔한 세 최병국 할아버지는 은행 직원이 추천한 상품에 3천만 원을 넣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10년 동안 못 찾는 상품이었습니다. 중간에 급한 수술비가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원금의 30%를 손해봐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대가가 너무 컸던 거죠. 마지막 비법은 자산 목록 작성과 65세 이상 혜택 활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산 목록 작성입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용도를 정리하고 종이로도 출력해서 금고에 넣어두세요. 광주의 일흔한 세 최미영 씨는 이 목록 덕에 화재 후 계좌를 빠르게 복구했습니다. 가족과 최소한 어느 은행에 계좌 있다 정도는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산 목록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숨겨두자는 생각은 나중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이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문서니까요. 둘째, 65세 이상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ATM이나 이체 수수료가 월 5에서 10회 무료입니다. 환전 할인도 있어서 해외여행 갈 때 30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우대 금리도 있어서 예금 금리가 0.2에서 0.5% 추가됩니다. 부산의 68세 김현숙 씨는 은행에 어르신 혜택 뭐 있나요? 라고 물었다가 매달 2만 원 수수료를 절약했습니다. 여러분도 창구 가서 당당히 물어보세요. 노년층을 위한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제가 상담해 드린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금융 정보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 단계씩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되셨죠. 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혹시 집에 현금을 보관 중이시라면 당장 은행에 가서 예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통장이 한 개뿐이라면 다른 은행에 계좌를 하나 더 만드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후 자금을 지키는 5가지 비법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현금은 집에 두지 말고 은행 예금으로 관리하세요.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화재나 도난의 위험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매년 3에서 4%씩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둘째, 돈은 3개 이상의 은행에 5천만 원 이하로 분산해서 관리하세요. 한 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상 예금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생활비, 비상금, 여행 자금 등 용도별로 관리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자녀 명의로 돈을 넘기지 말고 금융보호자 제도를 활용하세요.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면 법적으로 그 돈의 소유권이 완전히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대신 금융보호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 명의로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자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신탁과 스마트한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신탁은 돈의 사용 목적과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 있어 안전합니다. CMA 통장, 국채, 실버 특판, 예금 같은 금융 상품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하고 불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65세 이상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산 목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이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ATM 수수료 면제, 환전 할인, 우대 금리 같은 어르신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5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만났던 78세 박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모은 3억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해하셨어요. 돈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사기를 당하진 않을지. 이런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조금씩 실천하시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3개월 후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걱정에서 해방되니 진짜 인생을 즐길 여유가 생겼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결국 재산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니까요.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가 아닐까요? 대전에 사시는 76세 김미영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한 덕분에 손녀의 결혼식에 500만 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80세 이종석 할아버지는 신탁 상품에 가입한 후 매달 나오는 이자로 고향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학교에 가는 날이 한 달 중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과 안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자 사랑하는 가족과 꿈꾸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식은 나눌수록 더 가치가 커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얻은 정보가 다른 분들의 노후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고민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